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은지 책방지기와 함께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제주 4.3 문학도서를 주제로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함께 볼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라면 이제 아시아인 최초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저는 사실요, 이 한강 작가, 작가의 이름만 들어도 살짝 좀 긴장을 하게 되고 책을 펴보게 되는 그런 그리고 작가. 이제 작가의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작가는요, 1993년 문학과 사회의 시를 발표하고요,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이 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을 출간을 했는데요. 장편소설 검은 사슴, 그대의 차가운 손,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소년이 온다 등이 있고요.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도 아주 큰 호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문학상을 두루 받아서 정말 일일이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또 아주 유명한 한승원 작가이기도 한데요. 소설가 한승원 작가입니다. 이 두 부녀는요,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요, 최초로 이상문학상을 잇따라 받은 그런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부녀가 함께 굉장히 네. 대단하네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강 작가는 아시아인 최초로 맨부커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해외에서도 지금 무척 주목받는 작가라는 말인데요. 네, 맞습니다. 2007년에 출간했던 소설이었죠.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지난 2016년에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분 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맨부커상은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초기에는 수상자 자격이 제한적이었다가 지난 2015년부터 국제상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작가의 국적과 상관없이 영국에서 출간된 모든 영어 소설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 그해 최고의 소설을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요, 2018년에 소설 흰이라는 작품으로 다시금 이 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문학계에서 이 한강 작가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기도 합니다.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요,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만나볼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은요, 지난해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바로 지난달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지난달 열린 제7회 프랑스에서 열렸던 에밀 김의 아시아 문학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와, 국내외에서 이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고 아주 굵직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은 작가예요. 앞서 말씀해주신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책이어서 제가 굉장히 가슴 절절하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이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제주 4.3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지 읽었지만 그래도 궁금한데요. 네, 한강 작가는요, 정말 유명하듯이 이 인간의 폭력성과 또 존엄성을 동시에 그려내는 그 작가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제주 4.3을 모티브로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3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소설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시점을 변화해 가면서 결코 이별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죠. 제주 4.3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을 오간다는 이 얘기가 좀 재밌네요. 이게 좀 네.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네, 세 여인의 그 이야기가 그 흐름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경하와 경하의 친구인 인선, 그리고 인선의 어머니가 그 3명입니다.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줄거리를 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설가지만요, 좀처럼 작품에 진전이 없는 이 경아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친구인 인선이 연락이 옵니다. 인선은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었는데요.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서 목공업으로 전업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네. 작업 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서 급하게 수도권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선은 경아에게 제주도 집으로 좀 내려가서 혼자 있는 앵무새에게 물과 먹이를 좀 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요, 그날은 폭설이 내린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앵무새는 물과 먹이가 없으면 사흘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 폭설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선의 집을 찾아가는 와중에 과거에 인선과 나눴던 대화와 그 장면들이 상기가 되는데요. 바로 제주 4.3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인선의 집에 도착했는데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추운 방에서 설핏 잠이 들었는데요. 환상처럼 인선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인선은 또 제주에서 함께 살았던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와, 그러니까 이제 경화와 친구 인선이 이제 현재 시점의 이야기라면 그다음 인선이 들려준 그 인선의 어머니 이야기가 바로 이제 과거 시점으로 가는 건데 그게 4.3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인선의 어머니는요, 제주 4.3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고요, 또 오빠까지 실종이 된 인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실종된 오빠를 찾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해온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인선의 아버지의 이야기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선의 아버지 역시 제주 4.3으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선의 어머니는 오빠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오다가 결혼을 하고 인선을 낳게 되었고요. 또 그 와중에 오빠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요, 아주 슬프지만 끝끝내 오빠를 찾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마는데요.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경화라는 주인공 격인 이 인물은요, 인선과 함께 오래전부터 함께 하기로 했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비로소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작별하지 않는다인데요. 이렇게 새 여인을 통해 바라보는 제주 4.3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사실 제주 4.3은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짧은 스토리만으로도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 바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책이 바로 해외에서도 크게 조명받고 있고 여러 문학상에서 수상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궁금해요. 아, 네. 사실 제가 오늘 줄거리를 너무 짧게, 정말 엄청나게 짧게 압축해서 그렇죠. 이 내용마다, 장면마다 정말 압권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 작가의 특유의 문체가 정말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제한된 그 등장인물 속에서 제주 4.3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또 묵직한 그런 역사를 잘 통과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제주 4.3 앞뒤로 벌어진 우리나라의 그 근현대사의 비극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가 아주 섬세하고 또 밀도 있게 정말 잘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역사나 혹은 인간 심리 이런 것들 어느 하나 놓치지 않은 아주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를 좀 들어주세요. 더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말씀만 들어서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구조를 있길래,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이 좀 아쉬운데요. 아, 네. 좀 조금 더 더. 얘기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정말 한 장 한 장 그 넘어가는 그 장면들이 정말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책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소설 속 인선의 어머니는요, 평생을 실종된 오빠를 찾기 위해 애쓰는 한편, 또 4.3 중에 그 이런 일은 동생의 기억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나이를 먹이면서 치매를 앓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네. 장면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장면을 갖고 왔는데요. 치매 속의 그 어머니는요, 그 사건이 벌어진 그날의 광경, 특히나 동생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 종종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간병을 했던 딸 인선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죽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선의 심경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엄마는 아이처럼 울었어. 짜고 끈끈한 그 손가락을 억지로 빼내지 못하고 나는 견뎠어. 장사처럼 힘이 세진 엄마가 숨을 못 쉬도록 나를 껴안을 때는 다른 길이 없어서 마주 껴안았어.
우리 말고도 아무도 없는 집의 어둠 속에서 그 으스러지는 포옹이 계속될수록 점점 엄마와 나의 몸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어. 얇은 피부, 그 아래 한 줌 근육, 미지근한 체온과 혼란이 나의 것들과 뒤섞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 이상하지? 엄마가 사라지면 마침내 내 삶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갈 다리가 끊어지고 없었어. 더 이상 내 방으로 기어오는 엄마가 없는데 잠을 잘 수 없었어. 더 이상 죽어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죽고 싶었어. 그러니까 생존 희생자와 그리고 그 유족이 고스란히 평생을 느끼고 살았을 그 한이 정말 고스란히 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문학이 가진 힘이 이런 것 같아요. 그 역사적 비극을 역사적 그 설명과 해석으로만 들을 때보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마주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게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현대사의 비극이 이렇게 평범했어야만 하는 가정을 이렇게 짓밟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 아픔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또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인공 격인 그 경하를 보면요. 이전에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책을 집필한 이후 아주 오랫동안 그 큰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인선의 어머니가 생존 희생자이고요. 인선은 유족, 또 그렇죠. 네, 경하는 생존 희생자도 유족도 아닌 국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 폭력이라는 것이 당사자와 또 가족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작가의 장치가 너무나 놀라웠는데요. 한강 작가는요, 이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이 소설이요,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서는요, 역사를 쓴다는 것은 애도의 한 방식이자 또 존재의 본질에 가닿는 통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죽은 과거의 고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좀 사상과 같이 정명되어 있지 않은 이런 역사는 사실 이런 식의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런 식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실로서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이 책은요. 메디치 외국문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에 제주 4.3을 알리기도 했고요. 국내를 넘어서 외국에서도 제주 4.3과 희생자 그리고 또 유가족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었던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 더 보다 다양한 제주 4.3 문학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지 않으셨다면 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렇게 제주 4.3과 거대한 국가 폭력이 그 유족 희생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아주 밀도 있게 다루는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이 작별하지 않는다. 4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